안녕하세요. 가벼운 지리학입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겨울이 찾아왔음을 실감하시나요? 전기장판을 꺼냈을 때? 아니면 마트에 귤 상자가 진열되기 시작할 때? 저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감나무가 몇 그루 있어서 이 감나무에 감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잎사귀가 점점 떨어지다 결국 앙상해질 때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이파리를 가진 낙엽 화렵수가 주로 분포하는 기후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기후에 따라 세계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을 식물과 같은 기후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하고 그것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평균치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기후 구분의 경험적 구분이라 합니다. 식생은 한 구역에 사는 식물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상록 화렵수와 같은 식생의 한 종류를 기후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지표로 선정한다면 그것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는 높은 기온과 풍부한 강수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세계의 기후를 구분한 대표 인물은 쾌펜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세계지리를 공부하셨다면 이런 비슷한 형태로 달달 암기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인물을 중심으로 이 기후 구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쾌펜은 1846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인 가족이지만 유명한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러시아에서 공중위생기관 고문으로 일하며 러시아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쾌펜은 기상기후학자로서 지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족보를 보면 지리학 성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쾌펜의 아버지인 피터 폰 쾌펜은 러시아 지리학회를 창립한 유명 지리학자였고 쾌펜의 사위는 대륙이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베게너입니다. 베게너가 사위인 건 자료 찾다가 처음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러시아에서 유년기를 보낸 쾌펜은 부모님과 수차례에 걸쳐 광대한 러시아 평원을 종단하며 식생과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여 이미 11살 때 러시아 소나무의 남 한계에 흥미를 가지는 등 이후 학자로서 연구하게 될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69년 학위 논문 식물의 발화와 기온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1872년 페테르부르크 중앙물리연구소 조수로 취업, 1875년에서 1919년까지 함부르크 기상대의 해양 기상 과장으로 40여 년을 근무하고 말년에는 사위가 연구하던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연구 생활을 계속하다가 1940년 94세의 고령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쾌펜의 기후구분은 쾌펜의 연구 업적 중 가장 유명하고 분류법 자체가 내용이 명쾌하고 이용이 쉽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입니다. 쾌펜의 기후분류는 1884년 세계의 기온대에서 생물계와 관련한 기온의 한계치를 중심으로 한 기후구분에서 시작해요. 1900년 주로 기후와 식생계와의 관련에 기초한 기후분류의 시도에서 특정 기후에서 전형적으로 분포하는 수목과 식생을 기준으로 한 구분을 거쳐 우리가 소위 쾌펜의 기후구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1918년 기온, 강수 및 그 연변화에 기초한 기후분류가 후대 학자에 의해 약간의 개정을 거친 것입니다. 쾌펜의 기후구분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1차 구분으로 강수량을 기준으로 수분기후와 건조기후를 나누는데 기준은 여기 10과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가져와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식을 보니 눈이 핑핑 도네요. 분류를 하고 보니 수변기후 지역이 너무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식생 분포와 관련되는 기온에 따라 수변기후를 다시 구분합니다. 태어날 18도 이상은 열대식물의 적정 생육온도, 영하 3도는 토양이 어는 온도, 채나늘 10도는 나무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 조건입니다. 그 다음은 2차 구분입니다. 수목기후인 ACD 기후의 경우에 강수 패턴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중수분, 하계건조, 동계건조기후로 구분되며 무수목기후인 B기후는 건조도를 기준으로 위식에 따라 스텝기후와 사막기후로 구분하는데 식이 너무 짜증나서 편의상 연강수량 250에서 500mm 사이를 스텝, 250mm 이하를 사막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무수목 기후인 이기후는 한랭도를 기준으로 툰드라와 빙설기후로 구분됩니다. 해빙기의 유무에 따른 구분입니다. 해빙기가 없으면 눈과 얼음이 1년 내내 태양 복사를 반사해 매우 추운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구분을 해도 BCD 기후는 너무 넓게 나타나서 기온에 따라 다시 3차 구분을 합니다. 3차 구분까지 해서 잘 알려진 게 북유럽의 서한 해양성 기후 CFB입니다. 그래서 3차 구분까지 하면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 완전히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식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강수량 두 요소만으로 지역의 독특한 기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기후형의 점이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형적인 기후형과 다른 특징을 지닌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쾌펜이 살던 시대에
구름, 바람, 강수 특성과 같은 수많은 기후 자료를 세계적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점에 따라 케펜의 연구는 오히려 기후라는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 기온과 강수를 통해 간략하게 기후대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구분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였으며, 이것이 아직까지 널리 사용된다는 점에서 무척 합리적이고 명쾌한 구분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해외여행을 가실 때 반팔을 챙겨야 하는지 긴팔을 챙겨야 하는지 헷갈릴 때, 혹은 카타르에서 반팔 반바지만 입고 뛰는 게 혹여 춥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 때 등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케펜의 기후 구분도를 보면 해결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벼운 질 이야기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가볍고 단순한 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